돌아오는 금요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합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하루하루 주요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그간 논란이 됐던 건군절 열병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당장 오늘 토요일이고요.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주요 일정들이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이제 방문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방문단이 이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예. 5일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예술단 중에 일부가 내려옵니다. 지금 이제 달력을 보시면 9일 날 개막이고 이제 월요일 날에 북한 예술단의 선발대가 이제 방문을 하는데 2월 5일이죠? 그렇죠. 2월 5일 날 선발대는 이제 기술진입니다, 주로. 이제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예술단의 본진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술단은 한 110명, 120명 정도로 봐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2월 7일 날 그 다음 날 이제 북한 응원단이 대거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예. 응원단이 230명 정도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 방문단의 본진 주력 부대가 되겠습니다. 예. 응원단하고 이제 태권도 시범단 30명도 내려오고요. 예. 기자단도 21명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날 북한 고위급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때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측정은 안 됐죠? 누군지? 네, 고위급 대표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예. 현재로서는 최룡해가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고위급 대표가 그날 아마 알려질 것 같고요. 그날 이제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선수단 중에 또 약간 한두 명 정도 지금 이제 착오가 있는데 빈틈이 있는데 그쪽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월화수 이렇게 진행이 되고 문제는 이제 8일입니다. 8일. 예. 이게 이제 바로 전날인데 평양에서 건군절 열병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또 하겠다고 지금 거의 시사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건군절 열병식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고 예. 다만 그날 밤에 또 강릉에서 북한 예술단이 1차 또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이 또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거나 그 다음 날 이제 평창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면 국면이 계속해서 또 다른 반전 아니면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음 주 내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5, 6, 7, 8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정을 짚어주셨는데 네. 일단 지금 오늘 나온 거는 8일에 있을 그 열병식에 대한 북한의 의지예요. 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굉장히 강하게 관련 내용들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면서요? 네, 이제 노동신문 6개 면 중에서 제 6면에 아주 크게 이제 개인 필명으로, 개인 논평으로 해가지고 이제 입장이 표명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열병식이라고 하는 게 세계 여러 나라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건데 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이거야말로 관례고 초보적인 상식인데 이런 것을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시비를 걸지 마라. 상관하지 말라. 이런 식의 표현을 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서 건군절을 혹시 이제 평창 올림픽을 망치기 위해서 일부러 바꿨다 이런 말도 있는데 원래 4월이었는데 2월로 바꿨다. 그렇죠.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잖아요. 의혹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건군절이 된 거는 1932년, 70년 전에 된 건 2월 8일이 정해졌는데 예. 어떻게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2월 9일에 할 줄 알고 70년 전에 그걸 하느냐. 이거는 궤변 중에 궤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건군절 날짜가 정 그렇게 불만이라면 올림픽 개막 날짜를 바꿨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남쪽에서 건군절 열병식과 관련한 이제 그동안의 불만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러한 노동신문의 논평은 한편으로는 열병식을 강행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쪽에서 건군절 열병식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해명을 하면서 남쪽의 여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또 배경이 깔려 있어요.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걸 쓴 게 아니라 해명을 해서
나름대로 의혹을 좀 완화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어쩌면 열병식의 수위를 좀 조정할 수 있다라는 뜻도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열병식의 규모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수위, 내용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살짝 남겨놨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뭐 매년 2월 8일에 열병식을 성대하게 해왔으면 그런 지적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불거지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북한이 건군절이라고 하는 거는 4월 25일 날 했습니다. 예. 4월 25일 날이 실제로 1948년도 4월 25일 날 북한이 조선인민군의 이제 전신 정규군을 이제 창설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그거를 건군절이라고 해서 기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갑자기 1978년에 날짜를 예전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1948년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먼저 군대가 만들어졌다 어허. 하면서 예전 기록을 살펴보니 1932년 예. 2월 8일 날 김일성 주석이 유격대를 만든 기록이 있다. 예. 그래서 4월 25일에서 이제 4월 25일 날 이제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이제 정규군이 2월 8일이었는데 예. 유격대를 만든 날이 4월 25일이다. 아하. 그래가지고 1978년도부터 4월 25일을 이제 유격대 만든 날을 건군절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2월 8일에 해왔던 거를 4월 25일로 옮겼습니다. 고쳤다가 그게 이번에 다시 왔다. 1978년인데 예. 이것을 3년 전 2015년부터 예. 2월 8일에 다시 건군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 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근데 4월 25일 날에도 행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2월 8일, 4월 25일 날 건군절 행사를 두 개를 1년에 같이 했습니다. 예. 그랬다가 올해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노동당 정치국 회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 4월 25일은 이제 조선인민혁명군이다 하고 조선인민군은 2월 8일이다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월 8일이 이제 말하자면 건군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선인민군이니까 어허. 2월 8일이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 소지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 오해 소지가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하는 말이 2월 8일은 1932년에 이미 시작된 날이고 그런 걸 가지고 너무 딴소리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뭐 어떻게 보면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북한은 사실은 과거 역사를 현재 상황에 맞춰서 소급한 적이 많았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볼 때는 약간 학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번 올림픽 때문에 변경한 것이 아니라 예. 당장 3년 전부터 2월 8일 기념했고 더 옛날 1948년 전부터 기념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은 애초에 올림픽 날짜를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기네들은 북한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제 48년 2월 8일부터 기념을 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2월 8일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만납니다. 네. 중국의 한정 상무위원도 만납니다. 그렇죠. 그날 열병식도 열릴 텐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평창 동계 올림픽에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시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이제 성공과 그다음에 올림픽 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올림픽을 치르는 게. 그래서 안전한 올림픽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이제 어젯밤에 했어요. 예. 어젯밤에 하면서 하는 말이 이번 동계 올림픽에 펜스 부통령이 와서 평화 올림픽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가 되는 그런 예.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과도 또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예. 혹시 어떤 분위기가 마련이 된다면 북미 대화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또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예. 다만 그런 문제는 남북 간에 또 이제 우리 한미 간에 예. 이제 대화가 긴밀하게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만 가능한데 예. 남북 간에 아직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일단 한미 간에는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이 됐고 예.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번에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예. 남북 관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 예. 지지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 열병식에서 생각지 못했던 어떤 강력한 위용을 과시하는 북한에서의 어떤 무기가 나온다든지,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같은 것들이 좀 세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든지 다른 역할을 어떤 그렇죠. 유연하게 해야 될 상황도 올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게 지금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열병식을 하는데 열병식 하는 것 자체는 진짜 북한 말처럼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거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열병식을 하면서 군사 퍼레이드를 쭉 하면서 이제 무기가 지나갑니다. 그렇죠. 무기가 지나가는데 그 무기 중에 화성 15형 장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지난해 11월 29일 날 북한이 실험을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 미사일인데 예. 그 화성 15형은 13,000km입니다. 사거리가.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 미사일이 등장을 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미국을 자극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입장에서 예. 서울에 와 있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와 대화를 한다. 어허. 이것은 잘 안 맞을 수 있겠죠. 대화를 아무리 고위급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고위급이든 중위급이든 예.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판에 그러니까요. 미국의 부통령 입장에서 그것을 비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북한 대표와 만나는 것 이것은 어쩌면 펜스 부통령 입장에서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 미국의 좀 대화를 좀 이렇게 좀 했으면 그렇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구상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굉장히 방정식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분위기가 그대로 끝까지 가느냐. 예. 그거는 약간 좀 무리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좀 관리하는 측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북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열병식, 건군절,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동시에 또 북한 외무상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핵전쟁 책동, 도발 책동을 중지시켜 달라. 네. 이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이건 어떤 포석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 외무상의 행동은 굉장히 좀 황당하다, 좀 생뚱맞다 이런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북한이 계속해서 해오던 행동입니다. 북한이 이런 일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북한은 오랫동안 선전의 하나의 중요한 항목으로 삼아왔습니다. 예. 사실 실제로 이제 미국 쪽에서 항공모함 전단이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팀은 지금 일본에 지금 상주하고 있으니까 한 팀은 기본적으로 있고 이제 두 팀이 더 들어옵니다. 미국 항모 전단이 두 팀이 더 들어와서 서태평양 지역 한반도 상황이 생기면 즉각 투입이 가능한 항모 전단이 3개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선전선동 차원이고 예. 이제 사실은 이제 북한이 그러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설명하는 그런 선전선동의 이제 도구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평화 애호국가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긴장 완화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네 논리를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건 아니고 예. 북한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오는 그런 여러 외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것도 연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